사상계의 동향. 이번 학습을 마치면 실학의 개념을 통해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조선 사상계의 동향을 설명할 수 있고 조선 후기 사상계의 지향점과 그 의미를 주제로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 후기의 사상계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조선 왕조는 다 아시다시피 이 성리학을 국가적인 교학으로 삼는 그런 국가죠. 그런 만큼 정치 이념이라든가 생활 윤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리학의 영향은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학이라고 얘기하는 사회개혁론, 이것도 사실은 성리학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실학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근대적인 사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었다, 이런 주장이 학계의 주류를 이뤄왔습니다마는 최근의 논의는 성리학의 범주 안에서 실학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실학을 올바르게 보는 길이다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성리학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혹은 실학이라든가 혹은 성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이 사회 현실을 바라보고 또 이 사회의 모순을 어떻게 개혁하고자 했는가라는 문제는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유하고 이 사람들이 파악한 현실 사회의 모순이 무엇이며 그것을 고쳐가는 방향이 어떠한 이념에 의한 것이고 또 어떠한 방향이었는가, 이 점이야말로 이 조선시대 지식인들, 지식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대단히 중요한 바로메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학은 실학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본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대규모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던 한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사상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조선의 성리학자들 혹은 유학자들이라고 부르는 지식인들은 이러한 사회 현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걸 토대로 새로운 사회개혁론을 펼치기에 이릅니다. 조선 후기의 사상계 동향을 설명할 때 흔히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시열 계열의 서인, 노론들, 이들의 어떤 명문론적인 성리학적인 사상체계, 아주 보수적이라는 이제 뉘앙스가 대단히 강하고, 여기에 대립되는 이른바 실학이라고 하는 학풍을 가진 지식인들, 이들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고 민생의 현안을 바라보고 또 이를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깨우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사상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바라본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사상계의 대단히 중요한 변화로 취급받는 이 실학의 태동을 얘기하는 근거로 이러한 사상계의 대립구도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사상계의 인물들, 이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구도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17, 18세기의 노령 계열의 성리학자라고 하더라도 국가 문제라든가 사회체제의 어떤 모순, 또 그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소논문 혹은 저서,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현실 문제에서 발언을 다 했고, 이른바 이제 실학자들, 근기 남인에 해당되는 실학자들은 보통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 보았던 그런 구도에 의하면 성리학과는 무관한 어떤 새로운 사상을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런 남인들, 근기 남인들, 소위 실학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상가들도 대부분 성리학의 이기심성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저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상계의 대립구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제 사상계의 현실이다. 이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조대 이제 균역법 실시에 이제 앞장섰던 홍보환 같은 인물, 이 사람은 굉장히 대표적인 노론 계열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른바 실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현실개혁론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펼쳤던 인물이고, 또 반면에 우리가 실학의 대표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다산 정약용, 이분은 정통 성리학의 주장을 보위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의 논문들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이 시기의 사상계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대규모 전란을 겪고 난 이후에 지식인들, 이것은 이 중앙의 조정에 있는 제도권 내의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제야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17세기 조선사회를 어떻게 재건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 사회적 관심사,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펼쳐진 변통론, 또 이 제야의 학자들, 사상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이 경세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17세기를 거쳐 18세기 사회가 보여주는 하나의 현실사회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실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근대주의적인 틀에 묶인 그런 개념을 구사하는 것보다는 이 당대에 논의되고 있는 그런 용어인 경세라는 이름을 활용해서 경세라는 개념을 통해서 경세론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는 것이 반계 유형원입니다. 실학의 사실은 비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형원은 어렸을 때 병자호론을 직접 어린 시절에 겪었습니다. 피난길에 올라서 굉장히 고초를 겪기도 했고, 또 그것이 사실은 그가 개혁론을 펼쳐내는 그런 밑거름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유형원의 저서 반계수록이 있죠. 여기에서 그는 공전제라고 하는 토지 재분배론을 펼칩니다. 모든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서 국유화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세입을 국가 재정에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죠. 여기에서 유형원이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조선사회의 문제로 이 시기 사실상 확립되었다고 봐지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확립됨에 따라 나타나는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형원은 모든 토지를 국가가 몰수하여 국유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공성, 공유제의 국가 관리,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토지를 백성들에게 알맞게 분배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 여기에서 나오는 세입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개혁을 펼쳤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것은 17세기의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되었던 이 북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슷하게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국가 제도를 쇄신하고자 했던 생각은 성호 이익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은 저서 성호 사설에서 한전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영업전을 소유하고 그 규모 이상의 토지는 이 매매를 통해서 균평하게 만드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정 규모의 토지를 분배한다는 점에서는 유형원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토지 소유와 매매를 허용했다는 점에서는 유형원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18세기 접어들어서는 토지 소유권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는 논의는 사실상 거론하기 힘든
그러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토지제도 외에 상공업을 발달을 논한 학자로서는 유수원이 독보적입니다. 유수원은 그의 저서 우서에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고심하였습니다. 그가 상공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 산농, 공상, 사민이 각 계층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문벌을 폐지하고 신분제를 쇄신해야 한다는 그런 일관된 그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 정략의 논의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아마 실학의 집대성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다산 정략용인데요. 그의 그 논의는 그 유명한 여의당 전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경세유표는 그가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론을 펼쳐놓은 그러한 저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세유표를 통해 다산은 이 관료기구, 토지제도, 사회신문제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제도 개혁안을 정리하였는데 이 역시 당대의 사회 문제를 토대로 원론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경세론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러한 연장선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사상계의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차례의 전쟁을 겪는 동안 조선 사회의 한계는 노출되었고 현실론을 통한 부국 강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점을 함께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실학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유학은 실학일까요? 학습 이후에 여러분의 생각은 변화가 있었나요?